예, 석송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획, 미래 트렌드. 닥치는 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갈등관리 교실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은 창의와 소통, 창의를 위한 새로운 시선 갖기 편입니다. 13번째 시간에서 고정관념은 창의의 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고요. 새로운 시선을 가지려고 하면 이 고정관념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지운 고정관념, 그 대신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시선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있는 대로 다 보자. 고정관념에 의해서 보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못 보는데 내가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창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창의력은 왜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잘 보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풀어가는 속에서 새로운 창의가 샘솟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창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잠수함이고 토끼입니다. 이 그림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처음 잠수함이 발명된 건 꽤 오래된 이야기죠. 이렇게 발명된 첫 잠수함에는 산소 측정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태우고 승조원들이 저 물속 깊은 곳까지 잠수함이 들어가서 운항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속에 산소가 어느 정도나 부족한지 어느 정도나 충분한지 하는 부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산소 부족을 느끼고 위로 부상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때가 늦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산소 측정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소 측정기는 발명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잠수함 속에 태우고 다녔던 것이 바로 토끼입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산소에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까지 공기가 충분한 산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에도 조금만 부족해도 이 토끼는 버르적거리면서 올라가 달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산소가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학개론 시간에 작가들에 대한 요구 중에 한 가지가 잠수함 속의 토끼가 되어라.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는 거 뭐 이런 거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작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라고 울부짖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학이고 작품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전 창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봐내는 능력이죠. 특히 무엇을 잘 봐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 것, 세상을 잘 관찰하는 것, 그것이 창의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작게 있는 글자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면 혹시 자녀의 반도 모르면서 반 등수만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난 다음 날 아이가 놓고 간 도시락, 혹시 아이의 반을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학교 생활입니다. 몇 반인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광고가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습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들켜버린 거죠. 아, 내가 그랬구나. 이거 문제가 있다. 물론 이 광고 때문에 갑자기 우리 학교 교육이 변화하고 학부모들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본 거였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제안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세상 읽기가 있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연아! 저 뛰면 안 돼, 다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굴까? 난 아영이가. 자긴 누굴까? 진짜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럴싸하다. 정말 좀 피곤한 세상이야. 그래, 되는 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피곤한 세상. 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데 과연 이 아이는 내 노력만큼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와, 그것까지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적 피로가 확 몰려오는 그런 엄마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정말 재미있는 트릭이 바카스라고 하는 이 제품이 어떻게 피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피로회복제들 중에서 바카스가 왜 제일 좋은지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목, 그래서 맞아, 피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해결책으로 바카스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바카스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육체적인 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바카스가 정신적인 피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나온 피로는 정신적인 피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짐짓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만들어낸 친구는 매우 창의적인 그런 어떤 커머셜 필름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피로감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그런 단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눈이 밝았던 거죠. 머리가 좋았다기보다는 발견하는 기술, 이것이 이런 광고를 탄생시킨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공감, 사람들의 상태, 사람들이 어떤지를 이해해내는 것으로부터 창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동영상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없이 말자. 에이,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번. 건강한 습관은 쉽지 않습니다. 풀무원 녹즙을 시작하세요. 다른 먹거리 불무원. 건강한 습관은 쉽지 않습니다. 풀무원 녹즙을 시작하세요. 다른 먹거리 불무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죠? 그래서 이 광고를 보면 어려운 광고를 짧은 시간 동안 보여주고 있지만 다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전화번호로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던 분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 제품이
왜 이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약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풀무원 녹즙이 다른 녹즙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를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매출을 높이는 데에는 크게 기여한 그런 광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창의의 힘이죠. 그리고 이 창의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밝은 눈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왜 그렇지, 어떤 것이 제대로 보고 그 제대로 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발견을 제시한 것, 이것이 바로 창의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창의를 잘해내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관찰력을 넘어서서 통찰력에 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해했다, 공감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전진을 생각하는 사람은 통찰은커녕 관찰마저 사치로 여기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고정관념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하는 이런 질문을 갖기보다는 아 원래 그래, 왜 자꾸 귀찮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 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창의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유로운 시선에 대해서 좀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시험지였는데요. 찐달걀을 먹을 때에는 가로를 치며 먹어야 한다. 가로라면 가로겠다. 를 써서 한 문장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가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괄호를 채우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기발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찐달걀을 먹을 때에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한다. 목이 마르니까. 컵라면 맛있겠다. 올림픽 운동 종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답이었을까요? 오답이었을까요? 당연히 오답 처리가 됐죠. 하지만 이것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고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문제 자체로 보게 되면 완성된 문장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선, 그것이 창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상력을 막는 교육. 사람들은 상상력을 키운다, 상상력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상상력이 창의력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을 지우고 다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것도 창의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상상력 그 외에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의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 그것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이 소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14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